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0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당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하락 전환이 나왔고 종가는 이렇게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양 매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렇게 증시에 호재 뉴스도 있었으며 지금 개장된 유럽 증시 역시 이렇게 모두 다 상승 중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30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1.0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크게 상승으로 출발했고 장중에 단 한 번도 하락 전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날 1% 이상 하락이 나왔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2% 가까이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뚫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이렇게 장 막판까지 지속되는 상승이 이어졌는데 도대체 다우와 나스닥에는 어제 어떤 호재가 있었길래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을까요?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있었는데 자, 지난주에 집계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18만 7천 건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미국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죠.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너무 적게 나와서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확대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이날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더 적게 나왔는데 오히려 호재라고 이렇게 나오는 건 정말 이상하죠. 오히려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유럽 정상회담 회의 결과 때문이죠. 자, 어제 영상과 여러분 이틀 전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어제 열리는 유럽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유럽 연합이 미국산 천연가스를 구입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순간 유가가 폭등하고 증시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제 유럽 정상회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든영의 표정만 봐도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죠. 네, 우려했던 러시아 에너지 제재는 결국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해서 우리 미국의 천연가스를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유럽 연합들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외신에서는 바로 전날에 유럽 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유가가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다행히 예상대로 유럽 연합들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원유 수입 금지에 동참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어제 유가는 또 한 번 하락이 나왔죠. 자, 지금도 보시면 국제유가가 110불을 깨고 109달러까지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 역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로 전날에 중앙에너비스 같은 유가 관련주는 이렇게 음봉으로 빠졌어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이 녀석 같은 경우 이렇게 음봉으로 빠진 다음에 시간에서 마이너스를 찍으면서 더 내려가고 그 다음날 요렇게 3%에서 4% 가까이 내리면서 5일선이라던가 11선을 터치하거나 깼을 때 그럴 때나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지금 허공 위에 떠 있는 놈을 잘못 잡다가는 정말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내일은 유럽 정상회담이라는 이런 빅 이벤트가 있는데 뭐 아니면 도싸움 하다가 정말 패가 망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걸 지금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여러분 중앙에너비스가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으로 마감됐으면 모를까,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는 진짜 매수하면 안 됐어요. 자, 시간에서 사신 분들은 정말 미쳐버리죠. 왜? 시작하자마자 중앙에너비스는 시초가가 마이너스 4%였는데 시간에서 사신 분들은 더 비싼 가격에 샀으니까 마이너스 4.5% 이상으로 손실로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중앙에너비스가 내리면은 흥구석유와 이렇게 한국석유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한국석유 같은 경우엔 중앙에너비스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시작했습니다. 시작부터서 이렇게 마이너스 4.20% 하락으로 출발했고, 종가 역시 금요일이라서 투심 악화로 인해서 마이너스 5.9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물론 이건 중앙에너비스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앙에너비스도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3.92%까지 빠졌지만 종가는 이렇게 막판에 동시호가 때 밀리면서 마이너스 4.5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시간외를 보시면은 중앙에너비스는 4만원대가 깨지고 마이너스 1.74%까지 하락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중앙에너비스가 4만원대를 지지해주고 있네, 사야 되겠다 하면서 요런데 허공에서 사는 게 아니라 최소 매수를 하시려면 요런 자리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좋습니다. 중앙에너비스는 항상 이렇게 밑으로 빠져야지 반등이 나온 아주 변태 같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어제 조금 의아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중국의 관세를 철폐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예요. 자,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를 G20에서 퇴출을 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G20은 세계 주요 경제국이 모인 최고의 경제 포럼이다. 근데 여기서 러시아를 퇴출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도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지를 선언하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푸틴과 프리 허그를 하고 있고, 또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할 때도 루블화로 지불을 하겠다, 뭐 이런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러시아에 지원을 해주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규제를 하거나 혹은 규제를 하고 있으면 그걸 풀어주지 않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러시아 지원 국가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미국이. 자, 지난번에 우리 럼프형 같은 경우엔 중국산 제품 2,000개에다가 무더기로 관세를 적용시키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2018년도에 관세를 부과했던 제품 중 352개 품목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철폐하고 무관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11월달 중간선거 때문인데, 중간선거 전에 극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고, 이렇게 중국산 제품에다가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관세를 철폐했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저런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호재니까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홍콩 항생지수 진짜 개떡상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죠? 이틀 연속 하락 중이에요. 물론 이건 홍콩 항생지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래서 왜 호재 속에서 저렇게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가 급락이 나왔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중국의 기술주 중에서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웨이보 등이 있는데, 미국 SEC, 한국으로 치면은 금강원인데, 여기서 웨이보를 미국 증시에서 퇴출할 수가 있고, 퇴출 가능성 있는 중국 기업의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자,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다우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제 마이너스 1.78%밖에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5.62%가 하락이 나왔고, 다우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 역시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4.33%의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건 텐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79% 하락이 나왔는데, 홍콩의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또 마이너스 2.62%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마이너스 6.51%나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은 계속될수록 오르는 주식이 바로 히토류 주식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규제를 할 때마다 히토류 카드에 손을 댈 수 있다, 이러한 뉴스도 많이 나왔었는데, 저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국의 히토류 관련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가면서 요동을 쳤고, 증시가 하락이 나오는데도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즈, 유니온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날아다녔어요. 여러분, 주가가 2200에서 1800을 가는데도 오히려 주가가 52주 신고가인 종목들은 이런 히토류 관련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히토류 관련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분명히 미중 무역전쟁에서 부과했던 관세를 철폐하는 거는 히토류 관련주의 악재예요. 하지만 이렇게 텐센트라던가 알리바바, 웨이보 같은 기업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히토류 관련주의 호재죠. 그래서 과연 히토류 관련주는 주가가 올랐을까 내렸을까 살펴보니까 오늘 결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 아침에는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약간 상승을 했길래 이게 관세 면제를 해줘도 저렇게 중국 주식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해주는 거는 오히려 히토류 관련주의 호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이렇게 바로 빼버렸죠. 자, 유니온 머티리얼즈하고 똑같이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2.7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최근에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던 해인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 1.90%나 하락이 나왔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지면서 이렇게 히토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나왔어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오늘 조치로 인해서 또다시 히토류 관련주가 조정이 찾아올 수도 있겠네요. 이번 조치는 여러분, 이게 말로만 듣던 당근과 채찍인가요? 우리가 관세는 면제해주겠는데 니네는 뉴욕 증시에서 퇴출시킬 거야, 이러면서 썸을 타고 있는 썸녀와 밀당하는 뭐 그런 기분도 약간 드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텐센트라던가 알리바바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락이 나오면은 오히려 히토류 관련주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매수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으며, 지금 이렇게 중국 주식이 미국 증시에서 퇴출된다는 뉴스 자체는 중국 기업이 뉴욕 증시에서 퇴출했다고 우리 히토류 카드를 쓸 거야, 이렇게 중국이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4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 중인데, 지금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정말 웃깁니다. 러시아가 여러분, 원유 대금을 비트코인 결제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자 미국의 업비트라고 불리는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1.97%까지 하락을 하다가 종가는 플러스 3.8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코인베이스 글로벌 역시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선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 일단 어제는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3.87%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업비트 관련주와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는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하락이 나오더군요. 자, 위지트 비트코인 관련주죠. 자, 위지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을 다시 돌파했을 때 한번 상승이 나왔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또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5천만 원이 넘어도 이제는 갭도 그렇게 크게 뜨질 않습니다. 이건 다른 코인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인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고작 0.75%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종가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 0.5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상승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장 초반에 넥슨 GT가 이렇게 막 급등이 나오길래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지고 얘가 지금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넥슨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무려 1717개를 매수했는데 6,58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죠. 자, 넥슨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여기서 샀거든요. 그래서 사자마자 비트코인이 막 급락이 나와가지고 60억이 아니라 얼마까지 손실을 봤다? 460억까지 손실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존버를 통해서 70억까지 수익이 났었어요. 자, 여기서 70억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 고점에서 이렇게 8천만 원을 찍었는데도 넥슨이 비트코인을 안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막 상승이 나오길래 넥슨 같은 경우에 아직도 6천만 원대라서 물려있는데 비트코인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건가? 뉴스를 찾아봤더니 그건 아니더군요. 자, 뉴스를 찾아보니까 비트코인 소식이 아니라 넥슨에서는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을 어제 출시했는데 첫날 이용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고 넥슨 자체에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넥슨과 넷게임즈가 아침부터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10시 부근대에서 상한가를 말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25일에 금요일입니다. 아주 불길한 날이죠. 당연히 금요일이라서 투심이 안 좋아서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말았다가 요렇게 종가 부근에서 갑자기 상한가가 풀리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자, 넷게임즈가 이렇게 상한가를 못 말았다? 그럼 당연히 넥슨 GT도 이렇게 동시효과 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여러분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후에 한 가지 공시를 냈습니다. 바로 넷게임즈가 상호를 변경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넷게임즈하고 넥슨이 합병을 하면서 이름을 주식회사 넥슨게임즈로 상호를 변경한다라는 이런 공시가 나왔는데, 자, 이 공시가 나온 다음에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파이 원주율과 똑같죠. 3.14%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저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넷게임즈가 하락이 나왔다? 그럼 2등 주자인 넥슨 GT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 3.8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심이 안 좋은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동시효과 때 상한가를 말아도 막판에 이렇게 상한가가 풀릴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최근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린 게 뭐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여기 박스권 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을 터치도 못하고 점점 저점을 낮추면서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해도 우리나라는 박스권에 막혀가지고 못 갈 가능성이 높다. 어제도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1% 이상 상승이 나오니까 오케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내렸으니까 오늘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5.13%나 상승한 걸 보고 아침부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손이 가는 게 그냥 안 봐도 보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로 생각하시는 게 좋다. 왜? 어제 삼성전자는 블록딜을 발표했고 오늘도 이렇게 개인 투자자만 삼성전자를 순매수했잖아요.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렇게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양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보통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와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종목보다 지수가 먼저입니다. 저렇게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위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을 진행을 했고 2.4% 할인한 68,800원이 어제 블록딜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보세요. 아침부터서 이렇게 7만원대 위로 갭이 뜨니까 얘네는 어차피 지금 보합만 돼도 수익이야.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갭 뜨자마자 이렇게 위에서 던지고 60만 주 갖다가 계속 찍어 누르면서 위로 못 올라가게 막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지금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는 게 그냥 눈에 봐도 보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장 초반부터 장 마감까지 프로그램으로도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15만 주 이상을 던지고 있는 게 그냥 보입니다.
아니 삼성전자를 잡으려면은 외국인 기관보다 평단가가 낮은 요런 가격 밑에서 잡아야지. 아니 얘네는 그냥 지금 갭이 뜨면 아침부터서 던지려고 그냥 매도로 패대기 치고 있는데 그걸 무리해서 잡으러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아니 4일 전에 블록딜한 셀트리온도 오늘 보세요. 못 가잖아요 얘네. 아니 여러분 블록딜을 하면 그 블록딜 물량이 소화되기 전까지 주가가 오르기가 힘들어요. 셀트리온 보세요. 블록딜 한 다음에 여기까지 빠졌어. 근데 지금 여기야. 저 블록딜 물량들이 위에서 막고 있는데 주가가 여러분 어떻게 상승이 나오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통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위에서 막 틀어 막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물량을 사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똑같은 물량이 계속 쌓이면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 눌러버리는데 그건 보통 공매도 물량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60만 주라던가 막 80만 주 물량 그건 공매도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위에서 주가를 그냥 찍어 누르는데 자 저 물량은 블록딜 물량이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공매도 물량이 아닙니다. 아니 삼성전자를 이렇게 동시효과 근처에서도 계속 요 80만 주 60만 주로 눌러버리는데 이게 그냥 보통 패턴과 달랐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 위에서 막 물량으로 찍어 누르는 게 공매도가 맞았고 이렇게 공매도도 많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일단은 본인들이 블록딜 물량을 다 판 다음에 요렇게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횡보를 하다가 블록딜 물량이 소화가 된 다음에 공매도를 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맨 처음에 공매도를 먼저 쳐. 그 다음에 블록딜 물량을 팔려고 하면은 이 공매도 때문에 사람들이 짜증나서 주식을 안 사버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장이 마감된 다음에 블록딜 뉴스가 나왔어. 근데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럼 그 주식 사겠어요? 안 사지. 하지만 이렇게 공매도 수량이 평소보다 적으면은 삼성전자 지금 공매도가 적네? 지금 매수 찬스인가? 하면서 따라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저렇게 대량으로 매수하는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지금 어떤 주식을 사고 있습니까? 예,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에서 이렇게 일주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주기 때문에 올라봤자 하루에 1%, 1.5%, 1.95% 이 정도밖에 상승이 안 나오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려 7.60%나 상승이 나왔어요. 자,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 LG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매도를 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4일 연속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하자마자 일주일을 제외하고 전부 다 LG에너지 솔루션을 풀로 매수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 지금 삼성 SDI라던가 혹은 LG화학 같은 이렇게 전기차 관련주는 최근에 일주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냥 호재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미국의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일주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미국의 전기차 관련주를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자,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무슨 횟집 회 같습니다. 시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가격이 변동이 되고 있고 심지어 차량 가격 인상과 더불어 독일 베를린 공장도 이번에 가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테슬라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테슬라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요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700슬라에서 1000슬라로 복귀하였습니다. 자, 테슬라가 상승하자 이렇게 미국의 전기차 관련주 리비안 오토모티브하고 루시드 역시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전기차 관련주인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먹을 자리를 별로 안 주고 그냥 치고 올라갔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5일선을 터치하거나 혹은 11선에서 깨고 내려가거나 이런 골든 크로스 자리라던가 이런 좋은 자리를 전혀 터치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붕 뜨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LNF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먹을 자리를 생각보다 많이 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LNF는 여러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무슨 패턴이냐면은 일단은 10시 반만 되면은 아침에 갭이 뜨다가 빠져버려. 이게 언제냐면은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될 때 그때인데 이 녀석의 패턴은 둘 중 하나입니다. 10시 반에 갑자기 밑으로 빠지면서 먹을 자리를 주면서 종가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10시 반까지 빠지다가 10시 반 이후에 상승이 나오면서 종가까지 고가로 가는 요런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항상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될 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하락이 나올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한 날 전부 다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잡힌 걸 볼 수가 있죠. 그 뜻은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대량으로 나온 날은 잡지 마세요. 마이너스 3.46%가 빠져가지고 이거 좀 저점인데 잡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마이너스 8%가 빠지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녀석 같은 경우에 아침에 그냥 밑에다가 1차 매수, 2차 매수 막 좀 걸어놨다가 체결되면은 그냥 그때 매도를 하고 요런 자리를 안 주잖아요. 그럼 막 위에 추격 매수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는 오히려 이렇게 막 고점에서 매수했다가 그냥 손절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결과가 다 나왔으니까 이거 손절했어도 그 다음날 올라갔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손절선 터치하는 순간 바로 칼 손절 안 하면은 바로 투매 맞고 수익 다 날리거든요. 이게 여러분 요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에가코프로, 에코프로, 코감기 관련주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아침에 갭이 떠가지고 고점에서 8% 구간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 빠지고 이 고점을 터치도 못하고 계속 쫄쫄을 빼버리면서 사람을 진짜 애간장 태우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은 다른 전기차주가 다 상승이 나와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음봉만 나왔습니다. 그나마 계열사 주식인 에코프로 BM은 7연속 음봉보다는 이렇게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어제와 오늘 이렇게 또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전기차 관련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서 반등이 나온 놈들 가는 놈은 가지만 안 가는 애들은 죽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같은 섹터의 종목이라고 해도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인데 니케이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요 3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3%나 상승이 났습니다. 자, 이틀 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젤렌스키가 일본에서 연설을 한 다음에 증시가 상승으로 갈 수도 있다. 자, 3월 23일 같은 경우엔 여러분 무슨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바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일본에서 화상 연설을 했는데 저는 이게 절대 성사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왜? 지난번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 가가지고 일본군이 진주만을 침공했을 때를 생각을 해라. 그때를 생각해서 우크라이나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거북도사처럼 거북하다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저는 당연히 저래서 일본에서는 화상 연설이 진행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3일 날 젤렌스키는 일본에서 화상 연설을 진행했고 이번엔 진짜 무슨 이야기를 꺼냈을까 정말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지금 러시아를 규제하고 있으니까 계속되는 규제를 해달라. 그리고 러시아가 화학 무기라던가 혹은 핵 무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될 수 있고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많이 적극 지원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젤렌스키가 저렇게 핵이랑 발전소 이야기했을 때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왜냐면은 일본의 네티즌들이 분명히 일본에 와가지고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요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핵이랑 발전소 이야기가 나오길래 설마 일본 네티즌들의 말이 사실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선은 지키네요. 자,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젤렌스키의 연설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 공장도 있고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문화 교류와 무역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한국에서 화상 연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러시아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화상 연설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유럽 증시가 개장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대부분 상승 중이네요. 물론 미국 증시가 아직 개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개장된 다음에 바뀔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고 나머지는 내일 한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 규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제 유럽 정기총회에서
러시아 에너지 규제를 발표했다라면은 유가는 또 한 번 급등이 나왔고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전환이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처럼 다음번에도 유럽 정기 총회 등 이런 행사가 진행되면서 러시아 에너지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면 또 한 번 유가 상승과 지수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미국 증시 상승에 너무 흥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가 상승이 나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 상승이 나와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침부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풀 매수했지만 오늘 전혀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블록딜이라는 악재가 남아있고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달 내로 미국 상원 하원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의 코스피 지수 상단에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